양현종 선수, 김광현 선수가 88년생으로 올해 30대 중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언제까지 이 두 선수만 바라볼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좀 젊은 선수들 위주로 좀 선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네. 스포츠를 꺼내다 언박싱 스포츠, 안녕하세요, 홍지일입니다. 오늘도 한국스포츠경제 이정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올 시즌에는 이제 또 KBO 리그에서 또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해라는 특징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것이 열리면 리그가 중단되곤 했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리그가 계속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아시안 게임 엔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KBO 리그 판도에도 영향을 주게 될 이 아시안 게임 엔트리, 과연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될지 앞으로 좀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종 기자가 이 뽑는 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립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휴식기를 가졌죠. 이렇게 국제대회가 있으면.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휴식기를 따로 갖지 않기로 했고요. 좀 최종 엔트리는 24명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 24세 이하 또는 입단 3년 차로 제한을 뒀어요. 이유가 좀 세대 교체를 위해서 일부러 좀 젊은 선수들을 뽑아서 좀 국제대회 경험을 쌓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제한을 뒀고요. 지난 9일 날 에비 엔트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172명 총 선발이 됐는데요. 거의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네, 아마추어 14명 포함, 그리고 프로의 다들 팬들이 아시는 그런 정상급 선수들, 그리고 문동주 선수, 김도영 선수 이런 슈퍼 루키들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엔트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좀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예비 엔트리와 함께 이 선수 선발 과정에 대해선 윤곽이 조금 더 나오면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와일드카드 제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사실 조금 말이 있어요. 이 와일드카드가 꼭 필요하냐. 사실 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축구 대표팀에 이제 와일드카드 제도가 그렇죠. 있는데 이 야구에도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정인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축구에서 많이 나온 거죠. 네, 그렇죠. 네, 야구에서는 거의 없는 제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24세 이하 또는 3년차 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뒀잖아요. 네. 연령에 넘는 선수들, 3년차 이상이거나 24세를 넘는 선수들도 선발을 할 수 있는 게 와일드 카드입니다. 네. 총 3명을 선발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와일드 카드 선발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반대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네. 뜻일까요? 이게 아무래도 찬반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쨌든 세대 교체가 지금 시급하고 당장 이렇게 좀 성적보다는 이게 국제 무대에서 좀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좀 많이 받아왔잖아요. 네. 또 도쿄 올림픽에서 또 도쿄 참사를 겪으면서 KBO도 좀 세대 교체의 필요성을 좀 절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와일드카드, 성적을 위해서 와일드카드를 선발을 한다고 하면은 세대 교체의 의미가 좀 퇴색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굳이 와일드카드가 필요한가? 정말 아시안게임이 정말 중요한 대회인가?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정말 중요한 대회라면은 휴식기를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네, 리그 중단도 없이 이렇게 가는데, 과연 와일드카드까지 뽑아서 그러니까 물론 좋은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꼭 이렇게 정말 중요한 대회인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 아시안 게임 야구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좀 전력으로 임하는 나라가 사실 몇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회인 야구 대표팀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병역 혜택이라는 좀 목적이 있어서 참 이 엔트리를 뽑을 때마다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던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정인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대회라면 좀 리그 중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어찌됐든 간에 대회를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와일드카드가 필요한 건데 사실 이번 대표팀 구성상에는 와일드카드가 없어서는 안 된다. 네. 좀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있어요. 네. 사실 좀 몇몇 중요한 포지션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꼭 필요한 포지션이 있다면 좀 어떤 네. 포지션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야구는 투수 노름이잖아요. 네. 투수가 정말 중요한 포지션인데. 특히나 이 선발 투수. 그렇죠. 네. 국제대회 그동안 많이 경험을 하면서 좀 공통적으로 깨달았던 게
에이스급 투수, 정말 이 선수가 나가면은 이 경기는 무조건 잡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주는 선수, 그런 선수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물론 젊은 투수들 중에서도 좋은 연건들이 많지만 그렇게 좀 국제대 경험도 많고 확실하게 좀 이 한 경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투수가 좀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에이스급, 정말 A급 선발 투수라고 하죠. 그런 투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포수 포지션. 저는 아무래도 좀 포수 포지션이 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구성 대략 이렇게 어떤 선수가 뽑힐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대략 이렇게 좀 그래도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선수가 좀 후보고 보는데 포수는 정말 마땅한 선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양의지 선수나 뭐 강민호 선수나 이런 좀 경험 있는 포수, 이런 경험 있는 포수의 존재 여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포수 포지션 좀 선발도 만약에 와일드카드를 한다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야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내야수에도 뭐 강백호 선수 뭐 등등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렇게 썩 엄청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야수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뭐 앞서 뭐 이야기해주신 포지션 중에 저는 좀 이 포수 쪽에 좀 공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각 팀 포수 주전 선수들을 보시면 네. 대부분 다 이제 뭐 30을 넘기거나 아니면 네. 이미 한참 지난 베테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도 이 포수라는 포지션 자체가 원래 어떻게 보면 조금 네. 키우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린다. 뭐 네, 이런 네, 이야기도 좀 있기는 한데, 하지만 또 그렇다고 이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또 줘야 된다라고 측면을 생각하면은 또 이 와일드카드가 아닌 일반 젊은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또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네. 과연 지금 어떤 후보군들이 있고, 기존 선수들 중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뽑힐만한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젊은 선수 중에 어떤 포수들이 있는지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예비 엔트리를 쭉 봤는데 기존에 많이 알려진 선수 외에 네, 좀 보면은 정보근 선수, 그리고 안현민 선수, 그리고 네. 허인서 선수, 김도환 선수, 김영준 선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이름을 잘 못 들어본 네. 분들도 있을 거고 신인들이 많다는 게 좀 느껴져요. 네, 그나마 좀 많이 알려진 선수가 정보근 선수와 네. 김영준 선수일 것 같아요. 네, 정보근 선수는 지금 롯데 음. 지금 1군에서 뛰고 있죠. 네. 그리고 김영준 선수는 99년생인데 지금 상무에서 군 복무 중입니다. 원래 NC 네. 소속이었고요. 2018년에 입단을 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3시즌 동안 70경기에서 100경기 최대 107경기까지 소화를 했어요. 네. 2019 시즌에. 나름 이 네. 젊은 연차에는 좀 네, 경험이 그렇죠. 꽤 있어요. 어린 나이 치고는 경험이 많은 편이죠. 네. 그래서 1군 이렇게 백업 포수로 활약을 했고, 그러다 안현민 선수, 그리고 허인서 선수, 김도환 선수는 나이가 어린데 좀 경험이 적은 편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정보근 선수, 그리고 김영준 선수가 그나마 좀 선발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고요. 네. 와이드 카드를 만약 뽑는다고 하면은 포수 포지션은 좀 필수일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명단을 봤을 때 팬분들이 정말 와일드카드가 필요하다라고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경험 많은 포수의 중요성은 뭐 제가 따로 강조를 하지 않아도 팬들도 잘 아실 거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양의지 선수, 박민호 선수 이런 좀 국제대회 경험도 있고 좀 아무래도 최정상급 실력을 갖춘 이런 포수들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이 포수 포지션은 그래서 결국 이 어느 팀에서 주전 포수가 아마 와일드카드가 발탁이 될 거냐 이거 가지고도 아마 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좀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어서 앞서 이야기해 주신 그 선발 투수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가정을 해본다면 이제 뭐 결승전에서 대만 혹은 일본과 이제 맞상대를 할 때 네. 필요한 이 선발 투수에 대해서 이 와일드카드로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와일드카드로 선발 투수 좀 어떤 투수가 좀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전통적으로 국제대회에서 일본 상대로 좀 왼손 투수들이 맹활약을 했었잖아요. 네. 봉준군 선수나 김광현 선수나.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그런 좀 확실한 에이스가 좀 한 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양현종 선수, 김광현 선수, 이런 두 선수가 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국제 무대 경험도 그렇죠. 있고 또 네. 이제 외국에서도 뛰다 왔고 진짜 뭐 경험하면 정말로 훌륭한 그렇죠. 선수들이니까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언제까지 김광현, 양현종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두 선수를 필적할 만한 국내 선발 투수를 찾긴 조금 힘들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저도 그 말에는 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와일드카드 선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네. 양현종 선수, 김광현 선수가 88년생으로 올해 30대 중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언제까지 이 두 선수만 바라볼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왕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룰을 정했다면
좀 젊은 선수들 위주로 좀 선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네. 정말 와일드카드를 뽑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두 선수를 좀 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두 선수 중 한 명을.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과거에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류현진 선수나 김광현 선수는 진짜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2009년 WBC 때 그 당시에서부터 이제 그렇죠. 국가대표를 했었던 투수였던 걸 생각해보면, 확실히 좀 세대 교체가 좀 늦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김광현 선수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막내였잖아요. 네. 그 당시 나가서 또 막내 패기를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좀 네. 그런 투수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막상 아무래도 이 시즌 중간에 이 아시안 게임이 열리다 보니까 혹시 이 각 팀들이 이 와일드카드 차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꺼려하지 않을까 뭐 좀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단들 입장도 이해는 가요. 좀 음, 이제 또 9월이면 또 시즌 이제 순위 경쟁이 한창일 때잖아요. 그렇죠. 구단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또 선수층이 좋은 팀들은 오히려 더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물론 KBO는 이렇게 구단 안배를 하겠다 음, 그렇게 하긴 했지만 좀 이 정말 순위 싸움이 한창인 와중에 핵심 선수 한 명이 빠져도 네. 정말 큰 타격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와일드카드 선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네. 그래서 이런 그동안 너무 잡음이 많았잖아요, 사실 엔트 음, 구성에 관련해서 네. 도쿄올림픽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자카르타 팔렘 아시안 게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런 좀 잡음이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분명히 또 와일드카드를 선발을 하면 공명성 룰, 네, 또 분명히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 팀별 안배를 하겠다라는 말을 100%다 만족시켜주기는 좀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좀 엔트리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와일드카드를 안 뽑으면 네. 조금 약간 그런 공정성 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있겠으나 또 이 네. 성적을 또 기대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 와일드카드를 계속해서 구성해 나갈지 저희가 조금 더 뭐 엔트리가 좁혀지거나 이런 좀 진전이 있게 되면은 또다시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언박싱 스포츠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